예, 공사 미분계수와 도함수 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기에 앞서서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필기 여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필기하는 겁니다. 여기 쓸 수가 없어서. 자, 이런 게 있었어. 새로운 성능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 수학상에서 선생님이 기울기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자, 수학상에서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에 나오는 기울기 어떻게 가르쳤어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이 변화량이라는 말을 기호로 어떻게 쓴다?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2-x1분의 y2-y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y2-y1은요 f의 x1-fx 잘못했다. fx2-fx1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물론 뒤에 더 있었어요. 탄젠트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는데 우선은 요게 중요한 거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 이제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 나왔어요.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구해보려고 합니다. 와, 여기 보이는 이 두 점 A하고 B라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봐야겠구나. 그러면 우리 기울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델타 X분의 델타 Y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델타 X가 뭘 말하는 거예요? X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지. X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B에서 A를 빼면 되네요. 그래, 얘는 그러니까 B-A분의 그리고 Y의 변화량은 어떻게 쓸 수 있다? FB-FA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여기 선생님이 만약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만큼의 길이를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델타 x를 이용해서 여기에 적어놓은 b의 좌표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b의 x 좌표는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a에다가 델타 x만큼 더한 값이야. 가능하죠? 그러면 y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f의 a 플러스 델타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새로운 b와 a를 가지고요, 다시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자, 얘 구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요 녀석 계산해서 정리하면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라고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필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선생님이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수학상에서 막 정리해놓고 맨 마지막에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예,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울 거고요. 얘가 이 개념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냐면 원래 이만큼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는데 이 점을 계속 점점점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A의 극한까지 보내버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얘를 극한으로 점점점 A에 가까워져야 돼. 극한으로 밀어붙여 라고 해서 이렇게 극한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어떤 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적인, 얘는 그냥 얘와 얘의 평균적인 기울기야 이렇게 불렀다면 얘는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에 스치고 가는 기울기지. 맞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부른다? 순간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변화율. 그런데 이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게 바로요 미분계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요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선생님 모르겠어요. 원래 평균 변화율인데 이 평균 변화율에서 얘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면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라고 했죠. 즉 이 미분계수라는 녀석은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즉 평균 변화율에다가요 리미트만 붙이면 그것이 곧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된다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을요 x, fx라고 했을 때 이 x라는 점을 어디까지 극한으로 보낸다? a까지 극한으로 보낼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나는 구해봐야지. 그래,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때 이 미분계수 바로 요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통 f-a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에 따라 F'A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 보통 F-A 이렇게 불러요. F'A, F-A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야? A, FA라는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대? 평균 변화율 앞에다가 극한, 리미트만 붙이면 구할 수 있대. 그래서 선생님이요 붙였어요. 리미트, 여기선 x가 a로 가야 되지. 그래서 x가 a로 갈 때 어디에서 어딜 빼야 되겠습니까? x에서 a를 빼야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어디에서 어딜 빼야 됩니까? fx-f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f-a의 정의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요런 꼬리 식 앞에 리미트가 붙어 있으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구나. 그리고 얘는 계산되기 전 상태니까 바로 요런 꼬리 식 앞에도 리미트가 붙어 있으면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고 순간 변화율이고 접선의 기울기고 f-a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요 꼴의 특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x 자리에 a를 대입해버리면 분모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도 0이 되긴 0이 되지. 근데 0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0이 되냐면 fa-fa 이런 꼴로 0이 돼. 그래서 0분의 0이지. 우리는 이런 꼴이 나올 때 얘를요 f-a라고 부르는 거야. 0분의 fa 빼기 fa는 f-a다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데 0분의 식을 계산했더니 F7 빼기 F7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럼 너희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F-7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작업합니다. 자, 요 녀석도 같은 미분은 항상 0분의 0꼴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순간 변화에 미분이 되려면 델타 x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요번에 이 극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식도 결국에는 계산해보면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인데 얘를 좀 더 분석해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0분의 fa 마이너스 fa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역시 식은 달라 보이지만요. 0분의 fa 빼기 fa 구조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f-a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은 이런 구조에 기반한 요런 식, 요런 구조에 기반한 요런 식, 두 개의 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수학자들은요, 여기서 델타 x가 너무 쓰기 귀찮았던 거야. 그래서 델타 x 아주 작은 그 양의 차이를 보통 h라고도 불러서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런 꼴로도 많이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도 계산하면 어차피 꼴은 달라도 내용은 같기 때문에 전부 0분의 0꼴에 0분의 fa-fa라는 구조를 가졌으므로 얘는 f-a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비교를 좀 비교 말고 그냥 여기서 멈추자. 되겠습니까? 이게 우선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요, 여기에 보이는 얘하고 여기에 보이는 얘하고 꼴이 같은 꼴로 보여요? 다른 꼴로 보여요? 다른 꼴로 보이지? 보통 가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조차도 얘하고 얘가 다른 꼴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얘하고 얘는 같은 꼴입니다. 왜? 위에 나와 있는 요 꼴의 핵심은요. 내가 여기서 F만 없다고 해버리게 되면 분모와 분자에 있는 식이 어때? 똑같아요. 맞나요? 자, 여기 있는 이 식 같은 경우도요. 원래 구조는 뭐였다?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A랑 마이너스 A가 보이지 않을 뿐이었던 거지. 구조적으로 보면 어때요? F 지우고 F 지워봐. 그러면은 위아래식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식 속에는 요런 윗식 아래식 FF 지우면 윗식 아래식 똑같아요 라는 구조가 미분계수의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을 둘 다 잘 지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만 달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린 이런 식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FF 없다고 보고 빠르게 윗식 아래식 같은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얘를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식을 되게 쉽게 풀 수도 있고 정말 더럽게 어렵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을 가르치면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 여러분, 0분의 0꼴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0분의 0꼴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다? 미분계수, 즉 미분의 개념의 근본이 0분의 0꼴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을 볼 때요. 이렇게 리미트 다음에 분수꼴의 극한이 나와. 리미트 다음에 분수꼴의 극한이 나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의심한다? 이거 혹시 미분 아니야? 미분? 이라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은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적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요거 수학하 함수 파트에서 선생님이 이미 알려드렸던 거예요. 자, 볼게요. 선생님이 역함수는 무슨 함수라 그랬어? 화살표 방향만 거꾸로 반대로 한 함수가 역함수입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는요 항상 x에서 출발해서 y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때 내가 만약에 a를 출발했다면 도착된 이렇게 순방향으로 도착된 요 함수값은 항상 뭐가 나온다? fa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y축에 있는 a를 출발시켜서 x축으로 이렇게 도착하게 한 거야.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이때 도착되는 이 x좌표의 값은 뭐가 되겠다? f의 마이너스 1의 a라는 역함수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y는 f의 역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x축에서 a라는 값을 이렇게 순방향으로 출발시켰어요. 그러면 이때 도착되는 함수값은 뭐가 되겠어요? f의 마이너스 1의 a라는 값이 되겠지. 왜? 원래 그냥 함수 자체가 얘였으니까. 하지만 요번에는 y축에서 a라는 녀석을 출발시켜서 화살표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작업하면 이때 도착되는 요 녀석은 누가 되겠다? f의 a가 될 거예요. 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십시오. 연필이 안 나가요. 아직 개념이 약한 거예요. 앞에 있는 1페이지 개념요 단단히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값이 c에서 d까지 변할 때 함수 g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만 보고도 평균 변화율의 식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평균 변화율의 식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시작! 모 빼기 모분의 d 빼기 c분의, 왜? 이게 x의 변화량이지. 그러면 요 녀석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요 위에 있잖아. ff만 붙었을 뿐이지. 아, 여기선 g가 붙었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 d, 마이너스 g, c라고 리미트 없이 요렇게 붙여놓은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분모분자 똑같이 생겼는데.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GD를 구해야겠다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으니까 환전소. 환전소의 역할은 환전소가 나와 있는 문제가 나올 땐 항상 X축, Y축 두 축 중에 한 축은 A, B, C, D를 주고 한 축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요 환전소 작업부터 해놔야 된다. 어떤 작업? 어머, 요만큼이 A니까 얘 A가 되겠구나. 요만큼이 B니까 요만큼의 값도 B가 되겠구나. 요만큼이 C니까 요만큼의 값도 C가 되겠구나. 요만큼이 D니까 요만큼의 값도 D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빠진 축 위에 A, B, C, D를 그대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풉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fx인데 나는 gx와 관련된 값을 구하고 싶지. gd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gd? 그러면 거꾸로 출발시키면 되지. 그죠? 이렇게 가면 fx, 거꾸로 오면은 gx. 그러므로 이제 g를 출발시켰더니 슉 빨간색, 파란색, g를 출발시켰더니 이렇게 가네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 싶었던 GD의 값은 몇이 되겠다? C가 되겠다요. 너 C야, C.
D-C분의 C 마이너스. 이제 GC를 할 차례입니다. 자, GC는 어떻게 가면 돼? C를 출발시키면 되지? 역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누가 되고 있어요? B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B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답은 몇 번? 4번. D-C분의 C-B. 답은 4번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 평균 변화율의 개념을 알고 역함수의 그래프적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답이 나온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페이지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앞에 있는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요, 연필은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연필은 하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길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예,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랑 x는 c에서의 미분계수,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한다? f-c 이 두 개가 같을 때 상수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미지수 하나, 식 하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구해볼 텐데 사실요, 얘의 표현은 한 가지입니다. 자,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 뭐라고 쓸 수 있어? 3 마이너스 1분의 y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f3 마이너스 f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녀석의 표현은 한 가지인데 반해서 우리 미분계수의 표현은 크게 몇 가지나 가르쳤어? 3가지. 그 중에서 사실 델타 x랑 h는 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사실은 몇 개의 개념이다? 2개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2가지 개념으로 모두 다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솔루션 1 리미트, 요번에는요 x가 c로 갈 때 x-c분의 fx-fc라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솔루션 2, 요번에는 3-1분의 f3-f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라는 이 개념으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를 풀매에도 우리는 미분계수의 이 정의식을 기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여러분이 푸는 지금부터 모든 문제는요, 얘로 전부 기결될 거기 때문에 완벽하고 탄탄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3-1은 2지? F3. 자, X의 자리에 3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9-6 해서 3 나오죠? 3. 그리고 빼기. 요번엔 X의 자리에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니까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옆에 있는 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c로 향할 때
x-c분의 fx-fc라고 나왔는데 선생님 분자식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따로 빼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지 빼기. 자, fc는 x자리에 c를 넣으면 되니까 c의 제곱 플러스 2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나 왠지 이 식 어떻게 써주고 싶어요? 예, x-c, x 플러스 c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c. 그러므로 얘는 x-c에 x 플러스 c 마이너스 2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한 이유는 왜 그래? 얘가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은 두 개거든.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하거나. 그런데 얘는 딱 보니 유리화는 아니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미리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c에 x 플러스 c-2를 딱 적어놓고 놨더니 예, 미분계수의 특징 0분의 0꼴인데 바로 0분의 0꼴로 만드는 분모 분자의 요소가 약분이 되네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식 풀면 자, 2분의 4니까 이쪽은 2가 나오지. 자, 이쪽은 x 자리에 c를 대입했더니 몇 나옵니까? 2c-2가 나와서 결국 c의 값은 몇이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옆에 있는 것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풉니다. 자,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생략할게. 얘는 계산하면 몇이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의 c 플러스 h는 좀 정리해야겠죠? 선생님이 분자식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라는 이 분자식은요. c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c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2c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2c 적어놨더니 c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지워지네요. 마이너스 2c, 플러스 2c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래서 남아있는 요 항들을 딱 봤더니 0분의 0꼴 있지. 인수분해야겠네. 공통인수 h로 묶으면 h 플러스 2c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 계속 풀면요. 이는 0분의 0꼴의 요소의 핵심이 되는 hh 약분되고 h를 0으로 보냈더니 뭐만 남습니까? 2c 마이너스 2만 남아서 c는 2야 라고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이해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얘를 여러분이 수학을 좀 더 많이 배워가지고요. 미분계수, 그 도함수의 공식을 안다면 특히 이반에 혹시 선생님한테 확률과 통계를 배우셨던 분들은요.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도함수 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줬었어요. 자, 미분계수가 F3, F2, FA 이런 특정 숫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면 도함수는요. 그 그래프의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마법의 식이에요. 우리는 그 식을 F-X라고 쓰는데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 앞으로 내려서 차수 하나 낮춰준다. 얘는 마이너스이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식에서 내가 F-C를 구하고 싶어. 뭐 나오는데? 2C-2. 그래서 저 공식을 알 때는 그냥 어떻게 돼요? 이는 어머 2C-2네? C는 2네? 그냥 이렇게 풀리기도 해요.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 두 개의 공식을 잘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하셔야 해요.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딱 15초 드리겠습니다. 저 두 개의 식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세요.
변형 유형도 있지만요. 사실은 되게 쉬운 거다 얘들아. 봐. 이거 왠지 모르고요. x-c x-c ff 빼면 x-c 그쵸? 자, 이 녀석도 볼까? h-요 h-요 ff 빼면 얘 뭐 나오니까 h-요 세 개가 사실은 다 똑같아요. 변형 유형도 있지만 얘 기본 구조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